국민의힘이 내밀었던 회심의 카드 나경원 의원, 오늘도 법사위 간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표소까지 등장한 법사위. 이례적인 무기명 투표에 나경원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에 붙이면 저희는 헌법재판소로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가세요. 그렇지,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 출신 의원에게서도 똑같은 이의 제기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반드시 이 간사 선임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야해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개혁뿐 아니라 민생, 경제 등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곳 법사위. 오늘도 나경원 간사 선임을 놓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법사위가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오늘 언론 제목에 많이 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간사가 되는데 오늘도 실패했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오늘 표결에 붙여져서 기표소도 등장했어요. 이건 사실 보기 드문, 글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이해 충돌 그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또 남편이 법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둬라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어제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결심 공판에 징역 2년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작년인가요? 법사위원이었는데 내가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대검 국감도 나 회피 신청한다.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심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장동혁 대표가 왜 지금은 이렇게 흑화가 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스스로 그 법사위원직에서 사임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나경원에게는 이제 보이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상 최초로 간사 선임 관련해서 무기명 투표까지 하는 이런 일을 보였는데 이게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회 사무처 쪽에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법 92조에 의거해서 한번 부결된 안건이나 또는 발의하거나 제출한 그 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예. 간사 선임의 건이. 그러니까 아직 내부적으로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론적으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 동안이니까 나경원은 될 수 없다, 이번 회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네. 반면에는 이게 간사 선임의 건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볼 수 없다라는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간사 선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한 적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간사가 임명이 됐었는데 지난번도 얘기는 우리가 벌써 한 달여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문제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국민의힘에서 정한 간사니까, 간사 후보니까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법사위원이 국민의힘이 7명인데 곽기택 의원 무슨 등등등 해가지고 쭉 면면을 보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누군가로 사보임하지 않는 이상 별로 지금과 같은 양상은 더 훌륭한 사람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판이 돼버렸으니까 아마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것이고 나경원이 절대 사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처럼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오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붙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폭력을 썼잖아요.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우리를 기소를 했습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더 이상 표결 운운하시지 말고 우리가 낸 의견대로 간사 선임의 안건을 그런 인식을 하시니까 법사위 간사가 못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나경원 의원 간사 못 되고 계속 그냥 갈등이 이어지는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저걸 보면은 아까 난장판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예, 아수라장이요. 예. 아수라장. 난장판 제가 썼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수라장이 됐는데 아까 이제 그 국회법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던 안 하던 그거 문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경원 의원이 저기 계속 계신 이상은 아마 저 법사위는 끝까지 저런 식으로 아수라장이 계속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는 게 지금 그 국회 관행상 이거는 맞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과 야당 두 당 대표가 만나 3자 회담을 했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 좀 더 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여당이 굉장히 거대한 여당,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여당이 예. 이런 국회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야당과 협치하거나 최소한 야당이 어느 정도 욕을 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전혀 역사에 없었던 간사 선임을 투표에 붙이면서까지 이렇게 저 중요한 법사위 상임이라고 얘기하는 상원의원급이라고 얘기하는 법사위를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그 이른바 빠루 사건 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당시 사진을 들고 와서 의원들에게 설명한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김용남 의원님, 네. 나경원 의원은 계속 나빠루라는 그 이른바 그 사건은 민주당이 만든 정치적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주장은 그때 이제 국회 내에서 대치 상황이 있을 때 당직자가 민주당이 이렇게 빠루를 동원해서 뭐 문을 뜯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나경원 의원한테 건네줘서 그걸 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글쎄 그때 공수처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그때 국회에 그런 일이 처음 있었냐? 그 전에는 더한 일도 많았죠. 사실은 뭐 해머가 동원된 적도 있었고 뭐 온갖 일이 다 있었는데 다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일명 이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내에 어떤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을 아주 높여서 중하게 처벌하게 되는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로 최초로 이제 가장 대규모의 물리력 행사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지금 1심 재판이 그동안 오래 걸렸습니다만 글쎄 법률적으로는 그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뭐 물리력 행사는 있었던 것이고 그게 법 조문에 금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형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때 기소된 많은 국민의힘 의원 또 지금 나경원 의원 매우 불리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영상 또는 사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국회 회의장 문을 열려고 했었던 것은 민주당과 국회 방호처 분들이고 그 옆에 박찬대 의원이 서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저 도구를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갖고 와서 이런 것까지 도입해서 이렇게 그 문을 열려고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셈이죠. 나빠루라는 것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코끼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또 법사위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도 다수 의석 가져봤고요. 민주당도 소수 의석으로서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 선임과 관련한 이런 부차적인 문제에서까지 우리 그 국민의힘의 자율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표결로서 아예 막아버린다. 이게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라는 다수 정당의 인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 여론이 좀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민주당에서도 또 나경원 의원의 과거 한남동 관저 앞에서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짰던 그런 장면 등등 해서 그런 걸 사과를 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것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또 아수라장이 됐던 정말 극에 달했던 순간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이 발언으로 갈등 또는 언쟁이 아주 치달았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보겠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규택 실수했어.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곽규택 의원님, 오케이. 다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 재속감입니다.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너무 무례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규택 너무 무례해. 인간적 되라 인간적. 인간이 되라고.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사람이래. 이야기 누가 먼저 거예요? 예, 박지원 의원이 2018년에 이제 부인과 사별을 한 그런 상황은 뭐 언론 보도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사모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했고요.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박균택 의원이 사실 평소에는 좀 신사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쳤는데 굉장히 화가 나서 목소리를 크게 냈고요. 지금은 이렇게 곽규택 의원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아마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그 사별 그거를 몰랐을까요?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에 반발해서 즉흥적으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모님 얘기를 한 건데 아마 돌아가셨던 거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발언을 툭 던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 대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남편 얘기는 하지 마라. 뭐 가족 얘기는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그 사과 시점이 빨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차 싶었을 텐데 아마 그때 바로 사과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과하세요라고 아까 이게 언쟁이 오갈 때요. 사과하세요 하니까
왜 사과합니까? 이런 발언을 곽규택 의원이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박지원 의원이 말을 했는데 말이 오가다가 왜 사과합니까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법사위는 예. 무슨 논리고 어떤 예의고 뭐 이게 안 통하는 상황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각자 적대감이 너무 그 극한 수준까지 다들 올라와 있어서 무조건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고 샤우팅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는 잘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발언을 못 듣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걸까요? 뭐 들렸던 안 들렸던 예. 뭐 안 들렸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핵심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요. 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야 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 싸움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본인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 공간마저도 없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님도 사실은 그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이거는 해선 안 된다라는 그 근거 제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편이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곽규택 의원이 나와서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씀 그대로 리액션인 것 같은데 그 리액션을 아차 싶으면서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였죠. 나중에라도 사과를 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시발점이 뭡니까? 나경원 간사 만드냐 안 만드냐 여기서부터 감정의 골이 시작돼서 논리적인 대화는 하나도 안 하고 서로 간에 소리만 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쭉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저 법사위가 저런 식으로 운영이 계속된다면은 글쎄 이 정부에는 도움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짧게 이 소식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법원이 계속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당연히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저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대상이라는 건 탄핵 대상을 언급한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폭넓게 형성이 됐습니까? 아직 뭐 탄핵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적 압박이죠. 그리고 뭔가 이 사법 정의를 위해서 그동안 대법원이 불법 개헌과 내란 상황에서 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커졌죠. 그래서 특히 내란 재판 과정에서 그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거북이 같은 이 속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또 감찰 결과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하몽차사인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해서 그 재판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답변과 그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지금 사법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리고 과거에 대선 직전에 있었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그 대표 그 선거법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도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여기까지 뭉개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여전히 지금 이 내란 재판부 행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의견도 결자 해제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묵묵부답인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부의 어떤 자정의 목소리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저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는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그것도 나오면 방송 중이라도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